화학은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목이에요. 다른 나라의 말처럼 느껴진다고 늘 얘기를 해요. 학원 선생님들은 조금 쓰시면 약이고요, 많이 쓰시면 독이 돼요. 아이가 지난 8개월 동안 준비해온 것이 그냥 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해야지만 결국 일이 되는 건가? Hi, my name is Ryan Yu. I'm turning junior this year and I go to the Williston Northampton School. Ryan, he makes every course that he teaches like super engaging and fun. Things that I didn't really understand this year, he really taught me a lot. He made them really easy for me to understand. Ryan is the best teacher in the world in my opinio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 옆에 계신 브라이언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브라이언 선생님은 실은 아주 유명한 케미스트리 1타 강사세요. 왜 1타 강사라 하는지는 제가 잠시 후 설명드리고요. 자, 우리 브라이언 선생님, 케미스트리 튜러를 하시게 된 동기가 있을 거예요. 네, 저는 미국에 이민을 오고 나서 그냥 보통 아시안 남자아이들처럼 그냥 수학, 과학 좋아했고 공대를 가게 됐고요. 네. 근데 공대 중에서도 그냥 관심 있던 과목이 케미컬 엔지니어링을 하게 돼서 그렇게 해서 그냥 저도 잘 모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자석처럼 그냥 끌려가게 됐어요. 자석처럼 예.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그냥 끌려가게 됐습니다. 네. 제가 브라이언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생각을 한 건 언제였냐면 한 1년 전쯤에 제가 케미스트리 좀 잘하시는 선생님 없으세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수소문을 했더니 여기저기에서 소개를 하는데 다 브라이언 선생님인 감사합니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1년 전에 하고 이제 뵙긴 오늘 처음 뵙지만 네, 맞아요. 자, 이 하이스쿨 학생들한테 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화학이? 화학은요, 제 학생들의 말을 생각을 해보면은, 꼭 다른 나라의 말처럼 느껴진다고 늘 얘기를 해요. 네. 세컨 랭귀지. 예, 세컨 랭귀지처럼, 그 사람들은 하이드로전을 H라고 부르지만, 왜 내가 하이드로전이 보이지도 않는데, 이걸 왜 H로 불러야 되는지, 그리고 얘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주기율표라고 있잖아요. PR의 테이블을 보면은, 거기에도 여기는 이 심볼들은 다 무엇인지 이게 정말로 새로운 단어들을 배우는 그런 느낌으로 아이들이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용어죠. 실은 우리는 생활에서 쓰지 않는. 그렇죠. 그죠? 이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워서 이 케미스트리 하면은 그렇지 다른 나라 용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네, 아이들이 그런 뜻으로 많이 그런 의미를 담고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한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셔고 과학을 좋아했다 그러셔갖고 네. 제가 실은 이걸 돌발 질문으로 좀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본인의 화학 성적은 어땠냐? 좋아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됐어요. 네, 잘 됐는데 고등학교 때 성적은 좋았고요. 네, 대학교 때 성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네,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서 그때부터 다시 또 책을 열고서 다시 보다 보니 리뷰를 하다 보니까 실력이 조금 더 늘었고요. 네. 처음부터 다 잘하진 못했습니다. 당연히 뭐 보통 사람이 다 그렇듯이요. 하다 보니 잘하려고 하다 보니 네. 기억에 남는 뭐 학생들이 있을까요? 한 15년, 20년 가르치다 보니 기억에 남는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네네. 요 근래에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2년 전에 저랑 케미스트리 올림피아드를 했던 친구예요. 케미스트리 올림피아드는 보통 1년을 준비를 하는 건데 학교 선생님이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고 제가 가르치는 부분이 있는데 시험 딱 2달 남겨놓고 학교 선생님이 개인적인 이유로 학교를 못 나오시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어디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저는 그 데드라인이 있는데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 그 시험 데드라인도 있지만 내용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내용을 갑자기 2달 남겨놓고서 이거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면 저는 학교 선생님이 할 부분은 그 사람이 그건 해야 되고 내가 할 부분 내가 해야 되는데 뭐 부랴부랴 어떻게 해요? 부랴부랴. 부모님한테 상황 설명드리고 네네.
아이한테도 상황 설명을 하고 결국은 너와 내가 자주 만나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 학교는 학교대로 가야 되지만 그때는 정말 난감했어요. 왜냐면은 아이가 지난 8개월 동안 준비해온 것이 그냥 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또 대학이 또 걸려있죠. 그럼요. 더군다나 이 아이가 11학년 올라가면서 자기가 그 많은 시간, 몇백 시간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공부했던 그 지식은 머릿속에 남아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고 달려가던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를 어떻게든 저도 만들어주고 싶었고 아이의 노력이 헛수고가 안 되게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다는 게 만에 하나 안 되더라도 그 케미스트리 올림피아드가 그래도 이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나 정말로 열심히 했고 선생님도 열심히 가르쳐줬고 부모님도 모두 그 3박자, 뭐 3박자가 잘 맞출 수 있도록 열심히 해봤어요. 나중에 끝까지 해서 후회는 안 남기자. 할 만큼 했다. 어떻게 됐어요? 컷오프 라인이 그 당시에 45점이었거든요. 네네. 딱 45점이 됐어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저는 그때는 정말로 소름 돋았어요. 너무 전율이 이만큼 해야지만 결국 일이 되는 건가. 그렇죠. 그래도 그 학생은 그래도 럭키. 네. 그래도 선생님을 만나서 끝을 잘 또 네. 맺었다는 게. 그죠? 네,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면 어느 뭐 고등학교, 대학교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께 지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고등학생이긴 한데요. 네. 예전에 저한테 배웠던 학생들 중에서 대학교에 가서 가끔씩 또 케미스트리를 까먹은 친구들은 대학생들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제 학생들 중에서 대학교 1, 2학년이 된 다음에 자기 친구를 또 소개시켜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NYU 학생들도 가르치고 러커스 아이들도 가르치고 얼마 전에 특이하게는 저기 메릴랜드에 있는 그 뭐였더라 네이벌 아카데미 거기 학생도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선생님께 지도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친구들한테 케미스트리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공부해라. 괜찮아요. 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간단하게. 케미스트리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목이에요. 문제를 보았을 때 내가 어떻게 나열을 해서 어디서부터 어프로치를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려고만 하면은 아무래도 그때는 조금 더 이제 그 우선순위가 문제가 바뀌어서 문제 유형이 바뀌어서 우선순위가 바뀐다면 그때는 문제 어떻게 풀지를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리즈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정보가 무엇이고 내가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서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가면 될까를 하나씩 그 어른들도 살다 보면은 가끔은 모든 일이 닥쳤을 때 한꺼번에 많은 일이 닥쳤을 때 무엇을 할지 모를 때 순서를 찾는 케미스트리가 솔직히 인생 살면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 잘 하시는 분들한테 맡겨주시고 케미스트리 배우는 이유는 살면서 앞으로 너가 우선순위가 많은 일이 닥쳤을 때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나열할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라. 그런 의미가 있어서 아이들에게도 케미스트리를 가르쳐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브라이언 선생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학생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소개를 시켜주셔서 그냥 저를 만나게 되는데요. 학생들은 제가 만나면은 직접 하나씩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 과외 선생님들 아니면 학원 선생님들은 조금 쓰시면 약이고요. 많이 쓰시면 독이 돼요. 왜요? 왜냐면요.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점수를 올려주지 않으면은 부모님들한테 한 달 뒤에 저희들은 그 일을 더 이상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일을 못한다고 소문이 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외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 점수 올려주는 것에 너무나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은 아이들이 제대로 그 과목에 대해서 배우거나 아니면은 그 과목을 아이가 좋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쪽으로 미래의 직업을 그쪽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제대로 못 가르쳐 주게 돼요. 그럴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과목이 왜
정말 철학적으로 박사학위까지 생기는 그런 과목들이 생겼는지 그 과목에 대해서 그 선생님들 잘하시는 분은 잘하실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지만 너무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거야. 더 이상 물어보지 마 라고 대답하시는 학원 선생님 있다면 그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좀 선생님들을 잘 만나야 되는데 남의 얘기만 듣지 말고 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맞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지도하는지도 이제 관심을 함께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네. 부모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오늘 우리 아이 어땠어요? 라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한테 오늘 너 선생님한테 뭐 물어봤니? 그리고 그 선생님이 너한테 어떻게 답을 해줬니? 라고 한번 아이한테 물어봐 주세요. 저도 생각 못했던 예. 그런 말씀인데요. 그게 좋아요. 선생님의 또 장점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엑스트라 지금 실은 이게 투러 지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 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과외비, 커스트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이렇게 막 그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 따라서 뭐 15분, 30분, 1시간, 그죠? 네. 아이에 따라서 그 아이 그 필요한 시간만큼만 할애를 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저도 제 아이를 선생님께 맡겼었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 있게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또 부모님들하고도 이제 소통도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이가 이렇다 이렇게 막 업데이트 해주셔서 고마웠다는 그런 또 제가 그런 제보도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케미스트리 1타 강사 브라이언 김 선생님 모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소개에는 책임이 따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저는 자신 있게 소개해 드렸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싸 모시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